자, 조합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 했던 얘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개 중에서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조합 수가 몇 개냐? 5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이렇게겠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5P2 한 다음에 2팩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나오고요. 이런 계산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7C3 얼마입니까? 7P3 나누기 3팩, 765 나누기 3팩 6이니까 35가 나옵니다. 9C4 얼마입니까? 9876 곱한 다음에 얘를 4321로 나눠요. 4321. 여기가 24, 여기는 48이니까 2만 남습니다. 그래서 126이 되겠죠. 여기는 11 곱하기 10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55로 계산될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집합이 있을 때 원소의 개수가 얼마인 부분집합. 집합에서는요, 이게 1, 2, 3을 갖다가 쓰든 3, 1, 2를 갖다가 쓰든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둘이 똑같은 집합이에요.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순서가.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6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니까 20개의 부분집합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1을 포함하는 경우 1, 2, 3, 4, 5, 6 중에서 1은 이미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2개를 뽑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여기 10가지가 나오고요. 1을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 한번 볼까요? 1을 포함하지 않으면 1, 2, 3, 4, 5, 6 중에서 1은 없어.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3개짜리를 찾으면 되는 거죠.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된다. 그래서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10개. 근데 어차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가 3개인 거는 1을 포함하는 것과 1을 포함하지 않는 것 두 가지로만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6C3 이게 뭡니까?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요거의 부분집합 개수. 얘는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여기서 나온 거죠. 1을 포함하는 거. 이거랑 5개 중에 3개 뽑는 거. 1을 포함하지 않는 거. 2개를 더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사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아니야. 4개야. 4개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6C4라는 것은 5C3 더하기 5C4로 계산된다. 이런 거를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은가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각형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일단 9개의 전 중에서 4개를 택하면 기본적으로 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맞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택하면 총 4개의 점이 이어지면서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항상 그러냐? 그건 아니란 얘기야. 여기 1, 2, 3, 4 이걸 고르면 직선이 만들어지지 사각형이 안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 이 경우의 수는 빠져줘야 되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 둘, 3개 뽑고 여기서 1개 뽑았어. 그러면 사각형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고 또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1개를 고르는 경우는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보면 5개 중에 4개 뽑는 거, 그리고 5개 중에 3개 뽑고 4개 중에 하나 뽑는 거, 이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0, 81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자동으로 배열되는 케이스의 조합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이미 다 했던 얘기라서 사실 별거 없습니다. 조합이라는 건 순열이랑 거의 유사한데 뭐예요? 자동으로 배열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 순배열 같은 것들은 조합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까.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3개를 뽑아서 크기 순배열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만약에 그냥 뽑아서 배열한다라고 하면 5P3 이렇게가 맞죠. 근데 이번에는 뭐야? 크기 순이기 때문에 내가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어때? 내가 1, 3, 2를 뽑더라도 배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1, 2, 3 이렇게 배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5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배열된다. 그래서 1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크기순 배열과 유사하게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를 가지고서 만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원래 순서쌍은 어때요? 내가 배열을 결정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1, 3, 2, 5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뽑더라도 어때? 1, 2, 3, 5로 자동적으로 배열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1, 2, 3부터 해서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내가 뭘 하면 돼요? 배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몇 개를? A, B, C, D가 될 4개를 뽑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5가지가 됩니다. 이 문제도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모델 설명을 듣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A에서 B로 지금 이 모서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건데, 얘가 A에서 B로 가장 빨리 가려면요, 이런 경우 있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위로 3개 갈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위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쭉 갔다가 위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죠. 이런 걸 다 세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관찰을 좀 해보는 겁니다. 얘는 결국에 A에서 B로 제일 빨리 가려면 오른쪽 몇 번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5번 가야 돼요. 위로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번 가는 거죠. 맞나요? 지금 이동하는 방법이 5, 6, 7, 8, 8번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이 5개고 위쪽이 3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위로 언제 갈지 결정하는 거지. 8번 중에서 위로 가는 방법을 딱 결정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뭡니까?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8개 중에서 세 자리를 택하기만 하면 나머진 자동적으로 배열되고 경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거 표시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거? 처음에는 위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가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같은 논리로 이렇게 해도 돼요. 3, 4, 5, 6, 7, 8, 8개가 있다 라고 하면 반대로 요거 말고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를 택해도 되죠. 8자리 중에서 5개를 택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5개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뭐예요? 위로 가는 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개 중에 5개 택하는 거나 8개 중에 3개 택하는 거나 둘 다 56으로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사실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요. 8개 중에 3개 택하는 거와 8개 중에 5개 택하는 건 똑같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거와 n개 중에 r개 제외하면 몇 개예요? n-r개죠.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56까지가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4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보니까 3은 5보다 왼쪽에 나열하고 2는 6보다 오른쪽에 나열을 할 때 방법의 수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위랑 비슷해요. 1, 2, 3, 4, 5, 6, 7, 7가지의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중에서 3하고 5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 네모로 표시할게요. 그럼 7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요? 2개를 고르면 되겠지. 네모가 이렇게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네모를 갖다가 배열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배열을 할 필요가 있을까? 왜? 3은 무조건 5보다 어때요?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럼 네모 자리 중에선 얘가 3이고 얘가 5인 거예요. 무조건. 내가 배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나머지 자리 5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2하고 6을 갖다가 세모를 표시해 볼게요. 세모가 뭐 이렇게 있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세모를 뽑는 경우의 수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2하고 6은 위치가 어때요? 정해져 있잖아. 2가 6보다 오른쪽이니까 당연히 6이 여기고 2가 여기겠죠. 내가 배열한 건가요? 문제가 배열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뽑기만 하면 끝난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있죠? 여기에다가는 남은 거 3하고 5는 배열했고 2하고 6 배열했으니까 1하고 4하고 7을 배열하면 되겠지. 얘네는 조건 없으니까 3팩토리얼만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하고 5를 배열하는 거, 그 다음에 2하고 6 배열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3개 배열하는 거. 그래서 7 곱하기 6 나누기 2, 21 곱하기 10 곱하기 6이니까 총 12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사실 앞에서 나눗셈 배웠잖아요. 그죠? 나눗셈으로 설명해도 괜찮아요. 그냥 7자리에다가요. 7개를 배열해. 이만큼이죠. 맞나요? 예를 들면은 3, 5, 6, 2, 1, 7, 4 이렇게 배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는 뭘 내포하고 있어야 되냐면 3이 5보다 왼쪽에 나열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5, 3 이런 케이스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 얘네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얼만큼이요? 2하고 6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로 나누면 얘하고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좀 대충 설명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뒤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등식의 해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요거는 얘기를 했죠. 요건 어떻게 한다? 일단 NPR로 배열까지 시켜놓고 보니까 원래 이 R개만큼의 배열은 필요 없던 거니까 다시 나눠준다. 곱셈을 취소한다 라고 얘기했죠. 이런 등식들도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NPR이 N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다. 조금 어려우니까 숫자로 바꿀게요. OP3이라는 것은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입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팩토리얼은 자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앞에 세 자리에다가 5개 중에 택해서 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5P3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1, 3, 5를 넣었다고 칩시다. 남은 거 몇 개 있어요? 2하고 4가 있죠. 여기다가 2하고 4를 갖다가 배치하는 거야. 이만큼 되겠죠. 곱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5팩토리얼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5P3이라는 걸 계산할 때는 다 배열해놓고서 어차피 지금 이만큼은 내가 배열할 거 아니잖아. 취소.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예시를 한번 봅시다. 7P3 어떻게 합니까? 일단 7팩토리얼만큼 계산해. 이게 뭐라고? 머릿속에서 1, 2, 3, 4, 5, 6, 7, 7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몇 개만 해요? 3개만 배열하고 싶잖아요. 여기는 4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7P3 곱하기 4팩을 해야 얘가 7팩토리얼 나오는 건데 나는 지금 얘를 배열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7팩 나누기 4팩을 한 게 나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n팩토리얼, 그러니까 n개의 자리에다가 싹 다 배치한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r자리만 빼고 나머지 n-r개는 취소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아까 했죠? 아까 했어. 무슨 얘기 할 때 했어요? 8개의 자리 중에서 너무 많다. 5개 합시다. 오른쪽 2개, 위쪽 3개를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오른쪽 2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뭐야? 위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OC2를 한 거나 반대로 내가 위로 갈 거 세 군데를 고르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오른쪽이겠지. OC3을 한 거나 둘이 똑같은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면 R개를 택하거나 아니면 N-R개를 택하거나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4번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요.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세 번째 문제 있죠. 요거를 계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여기에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n-1개 중에서 r-1개, n-1개 중에서 r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한 8개쯤으로 할게요. 8C3은 7C2 더하기 7C3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얘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1에서 8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예요? 3개를 뽑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갈라보는 거야. 첫 번째, 1이라는 숫자를 뽑는 경우. 두 번째, 1이라는 숫자를 뽑지 않는 경우. 두 개로 갈라보겠습니다. 1을 뽑는 경우라면 2에서 7, 2에서 8이죠. 총 7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이미 한 개 뽑았잖아. 그러면 2개를 뽑는 거야. 그래서 7C2가 되고요. 1을 뽑지 않는 경우면 2에서 8 몇 개예요? 7개 중에서 1을 안 뽑았으니까 여전히 3개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7C3을 갖다가 계산하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전체 경우의 수 8C3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두 개도 앞에랑 유사한데요. NPR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얘도 좀 어려우니까 한 7P3 이런 걸로 할까요? 얘가 7 곱하기 6P2라는 얘기예요. 1에서 7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세요 라는 의미인데 얘를 어떻게 분류를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리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그러면 여기 앞에 들어가는 숫자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앞에 숫자가 2인 경우가 있을 거고 몇 가지 있어요? 7이 들어가는 경우까지 있겠죠. 그럼 이 뒤에 들어가는 숫자는 총 몇 가지입니까? 1을 뽑았으니까 이미 2에서 6 중에서 몇 개 뽑아요? 2개 뽑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6개 중에서 2개 뽑고 나열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도 어때요? 2를 제외한 6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나열하는 거죠. 6P2가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6P이니까 총 어떻게 돼? 7가지의 6P2가 계산된다. 그래서 얘가 7P3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얘도 한번 봅시다. NPR은 N-1PR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막 되어 있네요. 얘는 4번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분류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8P4쯤으로 할까요? 얘가 7P4 더하기 4 곱하기 7P3이다 라는 얘기예요. 얘의 의미는 1에서 8 중에서 몇 개 뽑습니까? 4개를 뽑고 나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1을 뽑는 경우와 1을 뽑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1을 뽑지 않는 경우라면 2부터 8까지 총 몇 개예요?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나열해? 4개를 뽑고 나열합니다. 이게 뭐예요? 7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나열하니까 7P4가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7P4가 그런 의미입니다. 1을 뽑은 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총 자리가 몇 개 있어요? 4개 뽑는 거니까 이렇게 4개 있죠. 이거를 4가지로 분류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앞에서는 첫 번째 자리에 뭐가 들어가니? 이거를 가지고 분류했다면 얘는 1을 뽑았으니까 1이 어딨냐? 1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4가지로 갈라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자리에는 1을 제외한 몇 개 중에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잖아요. 7P3이고요. 여기도 7P3, 여기도 7P3, 그리고 여기도 7P3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4 곱하기 7P3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 뒤쪽에 있는 값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5번, 6번 같은 경우에 이 해석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수식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참고용으로 이런 분류를 통해서 수식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조 나누기입니다. 조 나누기는 둘로 갈라져요. 이름이 붙어 있는 조가 있고요. 이름이 안 붙어 있는 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붙어 있는 조 같은 경우에는 조끼리 구분이 된다는 의미고, 이름이 안 붙어 있는 조는 조끼리 인원수만 똑같으면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로 해보겠습니다. A, B, C라는 방이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방에다가 7명을 2명, 2명, 3명으로 나눠가지고 배정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B, C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끝이죠. 여기에 2명, 2명, 3명 배정하니까 여기 들어갈 7명 중에 2명을 뽑아요. 남은 게 몇 명이야? 5명이죠. 이 중에 2명 뽑아.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여기 3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1 곱하기 10이니까 21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했을 때 6명을 둘 나눌 때는 뭔가 나눴잖아. 그죠? 그거랑 다른 거예요. 왜? 여기는 조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는 조의 A, B, C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지금 문제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보세요. 10명의 학생을 갖다가 출전시키는데 어떤 게 있는 거냐? 혼합 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복식이 있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식이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각각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혼합에 1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복식이 2명 들어가고 단식에 2명 들어갑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혼합 1명, 복식 2명, 단식 2명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혼합, 복식, 단식이라는 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5명의 남자 중에서 혼합 1명을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중에서 복식 들어갈 2명을 뽑으면 자동으로 나머지 2명은 단식입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얘가 5 곱하기 6이니까 30이 나오고요. 얘도 30이 나옵니다.
지금 얘를 정할 때마다 여학생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되겠죠. 30 곱하기 30은 900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조 이름이 안 붙은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명의 학생을 각각 2명씩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학생이 A, B, C, D라고 있으면 아까처럼 한다면 그냥 4명 중에 2명 뽑으면 자동으로 둘둘 갈라지니까 6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뭡니까? 이 조는 이름이 정해진 게 아니야. 누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A, B와 C, D로 나눈 거나 처음에 C, D를 뽑고 뒤에 A, B를 뽑은 거나 어때요?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치? 조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니까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문제도 유사합니다. 지금 얘가 A, B, C, D, E, F, G라고 해볼게요. 2명과 2명이 있는 조는 서로 구분이 안 돼요. 그지? 근데 3명이 있는 조는 인원이 다르니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7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 또 뽑아요. 그럼 나머지 3명이 이루어지니까 끝나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지금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A, B를 먼저 뽑고 C, D를 뽑은 다음에 E, F, G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먼저 C, D 뽑고 그 다음에 A, B 뽑고 E, F, G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 둘은 다른가요?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E 팩토리얼. 왜 E 팩토리얼이에요? 여기 조 구성이 2명으로 똑같은 경우가 2개 있잖아. 얘네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은 안 세도 되는데 곱해서 센 거란 말이야.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21 곱하기 10 나누기 2니까 105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누자 라는 얘기예요. 똑같죠? 2명 뽑고 남은 것 중에 2명 뽑으면 배열이 끝날 것 같지만 A, B, C, D, E, F를 뽑는 거랑 E, F, C, D, A, B를 뽑는 거랑 총 몇 개가 똑같겠어? 조가 하나, 둘, 세 개가 구분이 안 되니까 3팩토리얼 가지만큼은 내가 안 세도 되는데 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6분의 15 곱하기 6이니까 15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중복순열 그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